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나리입니다. 자, 오늘은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일단 코스피는 6거래일 만에 2,500선을 내줬고요. 코스닥 지수도 1% 넘게 빠지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원달러 환율이 1,325원까지 치솟았는데요. 자, 시장이 다시 좀 조정기에 접어드는 건지 그동안 너무 잘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는 어떤 전략과 종목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알짜 종목을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거나 방송 도중 하단으로 나갈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들어오시면 노란톡에 입장 가능하니까요.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즐겨주시면서 노란톡까지 많은 입장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두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신호주 대표 그리고 이주연 대표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시장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는 오늘 양시장 모두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네. 이번 주 같은 시장은 최근에 월요일 광복절이 껴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짧은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차트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때가 화요일이었고 어떻게 보면 증시는 쭉 밀리기만 이제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약간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증시는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고 국내 증시도 여태까지 실세 없이 올라 주었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주구장창 이제 상승만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단기간 쉬어가는 움직임. 근데 금리에 대해서 문제가 좀 나왔다고 했는데 예전부터 좀 있었던 문제고 결국에 시장이 이제 대세 상승장이 나오려면은 이 물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시장이 또 이제 그걸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강달러는 지속이 되고 있고 시장의 대세 상승을 기대하긴 어려우니까 무조건 시장의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종목의 개별 움직임이 중요한데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계속해서 악재가 나오고 있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도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반등을 좀 강하게 주었거나 2차 전지 관련주는 여태까지 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요즘은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이제 대세고 또 최근에는 유아 관련주 그리고 그 전에는 교육 관련주 그 전에는 삼성 로봇 관련주 테마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걸 따라간다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내가 미리 바닥에서 선취매를 해놓고 좀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이제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시장에 대해서는 그때하고 이제 지금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종목별 움직임이 중요하니까 종목을 이제 잘 편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종목을 그 어느 때보다 옥석 가리기 잘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 신호주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를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번에 이주연 대표님은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 환율이 계속 오르네요. 네, 예.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환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 그렇죠. 좀 위치해 있죠. 환율도 오늘 장중에 1,328원을 돌파를 했고요. 이 1,328원이라는 거는 상당히 또 2009년 이후로 처음으로 맞이하는 숫자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라는 거를 여러분들 좀 예측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328원을 돌파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놀고 있고 1,330원을 위협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코스닥도 차트를 살짝 보시면은 이제 오늘 개장한 이후에 쭉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개장한 이후로 쭉 하락을 하면서 쭉 밀리는 좀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피는 중간에 반등을 시도를 하려고는 했습니다만 또 다시 밀리기도 했고요. 이제 오늘 장에 좀 어제 좀 반등을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셨던 분들에게는 속상한 시장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유아 관련주들이라던가 어느 정도 테마들이 좀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테마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오전장에서야 뭐 소수의 테마들이 좀 강세를 보이긴 했어도 이제 오후장 돼서는 다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오후장에서는 뭐 품절주라던가 아니면 시장이 어려울 때 약세장이라던가 아니면 보합장에서 특히나 좀 두드러지는 종목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양지사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기도 하고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뭐 이유를 따져보자면 환율도 가장 큰 문제겠고요. 그리고 일단 투심도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태고 또 그동안에 급하게 올라온 감이 없잖아 있으니까 거기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것이고 또 오늘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하루였다. 그리고 굉장히 심심한 하루였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다운 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좀 심심한 장이었는데요. 자, 어쨌든 다음 주는 역시 좋은 종목으로 잘 준비를 해두시면 또 수익을 또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어떤 종목 두 분이 준비를 하셨을지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계속해서 저희 왕좌의 게임 룰과 함께 수익률부터 체크하고 오시죠.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스탁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에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수익률을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포트 정비 구역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은 어제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주백사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이 가격 전략을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S&T 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매수 범위는 9,000원에서 9,900원,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8,600원 제시해드렸고요. 자, 오늘 편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신호주 대표의 종목들 AS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케이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케이프가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익 실현을 했는데요. 수익 실현 오늘 아니고 지난주에 한 거죠. 케이프가 목표가 5,000원을 일단 오늘 또
찍었습니다, 전문가님. 아, 이 기사재 쪽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난주에 제가 뭐 5,000원에 이건 수익 시전을 한 종목이고 지난번에 조금 더 이제 보고 싶으면은 이제 6,000원까지 들고 가시라고 했는데 일단 KF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조선 기자재를 하는 거고 조선 이제 엔진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조선이 이제 뜨기 전에 미리 말씀을 제가 좀 드린 경우이고 오늘 뭐 2차 전지가 좀 밀린 걸 보셨겠지만은 이제 뭔가 뒤늦게 요즘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 있죠. 맞아요. 한 2주 전부터 좀 이제 유행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2차 전지를 매수한 사람들은 오히려 오늘 손실을 봤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시장은 굉장히 이제 트렌드가 빨리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약간 평소보다는 욕심을 좀 이제 줄이시고 이제 5,000원에 매도하시면서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익절가를 높이는 구간으로 뭐 4,800원 이탈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6,000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케이프는 4,800원 이탈 여부를 확인하면서 6,000원까지 조금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인터지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지스도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 수익률을 내면서 보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도 뭐 목표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아, 네.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도 고환율에 제가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라인강 이슈가 좀 이제 터져주면서 이 이슈를 이제 받아가지고 뭐 자세가 좀 이제 추세 자체가 이제 좀 전환이 됐죠. 이평선을 이제 돌파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평소에 지금 우리 일상에서 좀 이제 만날 수 있는 악재 같은 게 있죠. 헤드라인을 이제 장식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물류 대란이라든지 식량 대란이라든지 뭔가 오히려 그러니까 호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호재가 있는 것보다는 어떤 A라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반사 이익을 얻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목표가는 3,5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긴 했지만 여기에 있는 장기 이평선 121선 여기 돌파하면은 순식간에 뭐 3,600원, 700원까지도 돌파 가능한 위치니까 그리고 곧 있으면은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뭐 이번에 이재명이 뭐 확실시 된다고 해가지고 재미는 없지만 인터지스는 뭐 그런 이슈뿐만이 아니고 이재명 관련 테마 그런 인맥으로도 좀 이제 얽혔던 주식이다 보니까 좀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테마의 연속성 또한 있으니까 목표가까지 잘 홀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쭉 홀딩하시라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크라운 제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 제과가 이 미중 갈등 수혜주로 그때 부각이 됐습니다. 대만 과자 수입을 금지한다라고 중국이 말하면서 네. 그때 급등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쭉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문가님. 예.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또 슈팅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에는 그때 상한가를 간 주식이기 때문에 원래 미중 갈등이 좀 수혜가 된다면 그때 1번, 첫 번째가 일단 히토드였고 그 두 번째가 그리고 뭐 구리라든지 그리고 뭐 콩 관련주, 뭐 샘표라든지 샘표 식품 그런 게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품목을 금지하면서 이제 상한가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크라운 제과는 이제 대장주로도 이제 편입이 될 가능성이 이제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슈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을 했고 과자 수입을 그냥 이제 대놓고 금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8월 11일에 보면은 수익 시전을 할 만한 구간이 뭐 충분히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뭐 매도를 하지 않았고 목표가까지는 뭐 충분히 볼 수 있는 게 미중 갈등이 이제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이슈가 나올 건데 11월 달에 미국에 중간 선거가 있고 그리고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연임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 이슈들이 단기간에 끝날 이슈가 아니고 계속해가지고 재료가 붙어주는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이제 뭐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대만하고 갈등이 생기든 막상 이제 우리나라하고 갈등이 생기든 우리나라도 뭐 지난주 금요일에 사드 배치 뭐 협의가 안 된다면서 다시 한번 갈등에 좀 이제 불을 붙였죠. 그런 이슈까지 체크해가지고 끝까지 목표가까지 홀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크라운 제과도 마찬가지로 11,500원까지 보유하시라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원일 특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특강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일 특강, 요즘 흐름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으신가요? 아, 네.
원일 특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안전벨트가 있는 그런 주식으로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렸지만은 원일 특강 같은 경우에는 뭐 유보율이 6,000%가 넘습니다. 굉장히 뭐 돈이 많은 회사고, 그리고 최근에 철강주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뭐 원일 특강은 뭐 고점 대비 지금 조정받은 구간을 보면은 약 이제 3, 4% 정도밖에 밀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여기 세아제강이라든지 뭐 세아제강 지주라든지 철강주가 이제 힘은 최근에 많이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강한 힘을 보여준 친구들이 세아제강 그리고 세아제강 지주거든요. 거기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문제가 없을 것이고, 위에 박스권 상단까지만 가도 제가 목표가는 사실 뭐 욕심을 낸 것도 아니에요. 이런 안전한 주식으로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좀 이제 그런 종목으로도 제가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 원일 특강 역시도 이제 끝까지 목표가까지 가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신호주 대표의 종목들 AS를 하나하나 받아보셨는데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신호주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노란톡에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더 많은 이야기들 노란톡에서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이주연 대표의 종목대로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비츠로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8%가량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무난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츠로테크. 이 종목은 또 어떤 포인트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지켜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비츠로테크는 우주항공 그리고 원전 핵융합 관련주로 제시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말을 했었죠.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또 설립을 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고 보기에는 살짝 어렵고요. 어떤 종목들이 좀 상한가에 가주면서 다 같이 이렇게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은 우리 비츠로테크도 더 크게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그거는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시장이 조금 약하기도 했었고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그렇게 큰 상승세를 보여주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원전 핵융합이라던가 제가 늘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원자력은 앞으로 저는 너무나 전망이 굉장히 좋은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 원전 관련주들, 뭐 보성 파워텍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상승을 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근하기 좀 까다롭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핵융합이라던가 아니면 핵 폐기물 관련주들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츠로테크이기도 합니다. 우주항공도 앞으로 굉장히 좋은 전망이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 또 원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주식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목표가까지 쭉 가져가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워낙 우주항공 또 원전 테마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보유하자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K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카도 현재까지 4%가량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자, K카는 오늘 중고차 업체에 대한 이제 앞으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던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근데 이제 중고차의 수익성 우려라던가 이런 것들은 계속 이렇게 반대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견이 현재 굉장히 분분한 상황이고요. 네. 뭐 중고차의 앞으로의 수익성이 걱정이 된다라는 말도 나오고 앞으로의 수익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K카를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고점을 찍고 나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한 60%, 55% 정도 고점 대비해서 빠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서야 좀 앞으로의 수익성이 개선이 기대가 되는 그런 산업이기도 하고 SK 렌터카를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래 앞으로의 좀 전망을 보고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K카가 이제 지지난주인가요? 폭우죠. 그래서 네. 비가 좀 많이 내리면서 그때 침수 차량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특히나 강남의 비싼 자동차들이죠. 그 자동차들의 침수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그런 이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사건으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중고차 관련주들이라고 또 지금 굉장히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K카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또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요. 이제 차트 상으로도 바닥을 좀 찍고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수급 들어와 주면서
장대 양봉으로 일단 추세 전환을 좀 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시장과 같이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밑꼬리를 달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또 들어 올려주는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이 하단 라인이죠. 여기를 계속해서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위로 더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림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다시 한번 윗골, 아랫골이가 달리면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 기대를 해보자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한일시멘트 보도록 할 텐데요. 한일시멘트는 어제 이제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유연탄 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 가격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수익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의견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일단은 장이 그렇다 보니까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다음 주 좀 어떻게 시세를 기대하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에 많이 좀 드리는 그런 종목들의 그런 차트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바닥에서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좀 추세 전환을 시작을 한 이제 슬슬 조금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차트만 보고 드리는 거는 아니고 일단 시멘트 산업 자체가 일단 건설이죠. 시멘트가 이제 건설이라던가 재건축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또 필요한 그런 원자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시멘트가 이제 시멘트의 원자재를 좀 살펴보면은 원자재가 유연탄인데 40%가 유연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연탄을 핑계로 그동안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연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마진이 남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시멘트 회사들이 시멘트의 가격을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유연탄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그 발생하는 이격이 이제 앞으로의 시멘트 회사들의 좀 수익이 되지 않을까, 또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만큼 크게 많이 이익이 남게 된다는 거니까 그 마진이 앞으로 또 밝혀지게 되면은 반영이 되게 되면은 앞으로 주가 상승을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빠르게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도 하죠. 현재 건설 관련해서는 네옴시티도 그렇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오늘 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그런 이슈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벤트가 있죠. 주택 공급 270만 호를 또 공급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외부적인 환경 자체가 너무 수요가 견고하고요.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 시멘트도 좀 기대를 하시면서 가져가 보셔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는 제노레이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노레이도 현재까지 무난한 상승 흐름을 이어오면서 13%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노레이 최근 들어서 또 기관도 연일 매수를 하고 있던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제노레이도 이제 기관들이 굉장히 요즘에 매수를 많이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도 이제 기관이 좀 많이 매도를 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띄었는데 그 중에서도 기관이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라는 거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빨간색이 또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건데 빨간색이 굉장히 눈에 띄죠.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눈에 띄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노레이도 마찬가지로 방금 보신 한일시멘트랑 굉장히 차트도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노레이가 그 이전까지요. 시장이 또 빠지기 전까지 여기 안에서만 또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 안에서만 놀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탈을 했을 때 또 이렇게 여기서 딱 잡아가지고 저희가 매수 타이밍이 아주 좋았죠. 그래서 이 박스권을 이탈을 했을 때 잡아서 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어쨌든 주가 자체도요. 이전에 시장의 외부 상황에 의해서 좀 밀린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어쨌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고 충분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튼튼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재무제표도 건전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고 그리고 제가 또 비슷한 차트를 발견을 해서 가지고 온 건데 푸른 기술이라는 차트입니다. 푸른 기술도 마찬가지로 제노레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얘도 이제 이때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좀 꼬리가 긴 음봉을 만들어냈었는데 그 이후로 연속해서 좀 꼬리를 만드는 그런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런 차트를 보고 이거 제노레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앞으로 이런 모습들 그리고 충분히 이것보다 더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모습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박스권 안으로 계속 들어오려는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목표가까지 쭉 보유하자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주연 대표와 더 많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전략들도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잠시 후 8시부터는 이주연 대표가 또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해주시나요? 네, 일단 오늘은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예. 그동안에 좀 단기 상승을 끝내고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대체 어떻게 종목들을 관리를 하고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시장에 좀 맞춰서 어떤 종목들을 좀 보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들어와 주셔서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정장 속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비법을 공개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만 조금 내려보시면 이주연 대표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신호주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돼지열병 발생 반사이익 기대주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예, 돼지열병이 이번에도 또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테마의 힘이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 봐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제가 뭐 대놓고 그 돼지열병을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좀 이제 이 다음에 좀 일어날 수 있는 그 수혜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나도 많이 있죠. 체시스 있고 파루 있고 대한유팜, 뭐 진바이오텍, 뭐 중앙백신 등등 굉장히 많은데 오늘 한 번씩은 다 상승이 좀 나와줬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 수산물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돼지 열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수산물 이제 대체 이제 식품으로 이제 올라가곤 하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거는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돼지열병이 발생한 다음에 충분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다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겁니다.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코로나 관련주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방역, 소독 그런 관련주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백신을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엔 운송을 해야겠죠. 콜드체인 관련주 올라가고 운송한 다음에는 이제 접종을 해야겠죠. 주사기 관련주 올라가고 그런 예로 제가 이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후속주를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관련주들이 올랐고 다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후속주라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방역의 중요성, 바다 알코올주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바다 알코올이 뭐죠? 네. 일단은 기업 이름입니다. 여태까지 또 제가 가지고 오는 기업이 워낙에 좀 바닥에 있고 좀 이제 실적 같은 게 좋고 재료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고점까지 아직 가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에 아직 관심을 못 가져가지고 좀 이렇게 제가 대놓고 힌트를 드리지 않으면은 맞추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제 특성이 이제 좀 그렇죠. 왜냐 워낙에 바닥에 있는 주식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뜻은 당연히 뭐 소독을 하려면 알코올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뭐 넓은 바다라는 뜻을 가진
에탄올주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뭐 차트가 바닥이고 뭐 실적 같은 게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방역 같은 거나 최근에 뭐 코로나도 뭐 확진자가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방역에 대한 좀 이제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니까 넓은 바다라는 뜻을 가진 기업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약간 넓은 바다, 알코올 뭐 이렇게 해서 좀 직관적으로 우리가 네, 받아들여 그렇죠. 보면은 종목명이 탄생을 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 어제도 맞추셨잖아요. 오늘 이거 또 이틀 연속으로 맞춰도 되나요? 되죠, 뭐. 네, 됩니다. 네, 이거 뭐 네. 창의 에탄올이 아닐까. 아, 네. 좀 눈치가 좀 없었나요? 네, 아닙니다, 이틀 아닙니다. 연속으로. 예. 네, 창의 에탄올이 아닐까 싶네요. 일단 예. 제 에탄올 관련주라고 하면은 뭐 MH 에탄올, 한국 알코올 뭐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또 워낙에 호주 대표님께서 바닥을 또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MH 에탄올이랑 창의 에탄올 중에 고민을 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또 이름 힌트를 주셨으니까 창의 아. 에탄올이 아마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이 드네요. 어떤가요, 전문가님? 전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마지막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국제유가수혜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요즘 유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네. 이 하락하는 것에 따른 수혜를 받는 종목인가요? 하락하는 수혜에 따른 뭐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오. 일단 이런 재료가 있다는 것을 이제 프리미엄으로 좀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국제 유가가 지금 떨어졌지만 뭐 그렇다고 알코올 관련주들이 다 이제 줄줄이 뭐 하한가를 간다거나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를 만한 사건이 생긴다면은 이 주식은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고밀도 뭐 에탄올이 담긴 뭐 증류수 그걸로 인해서 뭐 국제 유가에서 이제 오르는 걸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대처를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바이든이 좀 이제 서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재료가 있다는 걸 이제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 사실 재료 자체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국제유가도 있겠지만 돼지열병 그리고 코로나 그다음에 소독 관련주의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뭐 돼지열병 발생 이후 뭐 방역 그리고 뭐 소독 그쪽으로 제가 투자 포인트를 짚어드렸어요. 뭐 매수하실 분들은 당연히 이 투자 포인트 이제 짚어놓고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다시 또 오르게 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점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종목인지 한번 계속 추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 신호주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신호주 대표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신호주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이벤트가 열려 있습니다. 시원한 커피 쿠폰 받아갈 수 있는 기회인데요. 자, 오늘 이주연 대표가 말씀해드리는 힌트를 들어보시면서 정답을 노란 톡방에 올려주시는 분들은 10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는 문자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만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 끝나기 전에 들어오셔서 오늘의 정답을 빠르게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인플레이션 순환매 곡물에서 돈육 그 다음은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곡물 돈육 진짜 그 다음은 뭐가 되려나요?
네, 네. 일단 네, 저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이션 순환매가 다시 나오고 있죠. 지금 식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물을 시작으로 이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었을 때 곡물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또 뛰었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뭐 돈육이라던가 뭐 소고기, 뭐 닭고기, 육개부터 뭐 수산 쪽까지 다 같이 이제 한 번에 좀 흐름이 나오는 순환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는 재료가 바뀐 거죠. 재료가 바뀌어서 또 곡물이 갔던 이유, 좀 시작을 했던 인플레이션이 또 한 번 돌았던 이유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100일 취임식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북 지원을 하겠다. 대량의 식량을 지원을 하겠다, 뭐 인프라 지원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 안에서 좀 식량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이슈로 인해서 또 곡물 관련주들이 자극을 받아서 고려 산업을 필두로 해서 뭐 한일 사료라던가 뭐 미래생명자원 이런 이전에 굉장히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도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 산업이라던가 이런 곡물주들을 제외하고도 뭐 육계 관련주들 그리고 마디코 FMG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움직였고요. 그리고 뭐 돈육 관련주들도 슬금슬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 그 다음이 또 있겠죠. 지금 안 그래도 남아있는 이슈들이 조금 있는데요. 지금 또 유럽에서 굉장히 이상기후가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폭염이 그렇죠. 지속이 되면서 이제 물이 증발을 한 거죠. 바다가 증발을 하면서 이제 안에 있는 염도가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염도가 높아져서 대량의 물고기들이 폐사가 되는 그런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2, 3일 전에 나왔던 뉴스고 그러면서 이제 수산주들도 한번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수산주 쪽으로 순환매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종목일지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저 PBR 안정적 재무 구조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예, 이렇게만 봐서는 어떤 종목인지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그래서 어제 너무 쉬웠다고 하셔가지고 네, 세 번째 힌트가 굉장히 쉬우니까 좀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두 번째 힌트 뭐 저 PBR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전통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그런 지수이기도 하죠. 이제 PER도 보시고 PBR도 보시는데 PB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를 주당 순이익 가치로 좀 나눈 그런 주당 순 자산 가치죠. PER이랑 다르게 PBR은 주당 순 자산 가치로 나눈 거고, 그래서 낮을수록 보통은 안정적인 그런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다른 인플레이션 관련주들도 좀 테마성으로 엮이면서 굉장히 재무 구조가 흔들리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아무리 테마라고 해도 이제 그런 종목들을 잘못 들어갔다가는 또 나중에 또 크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 언제나 항상 또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 PBR로 일단 굉장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 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일단은 수산주 중에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진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힌트 같은 걸 그냥 이제 대놓고 드렸는데 네. 안정적인 재무 구조의 이제 수산업이라고 한다면 좀 이제 추리하기가 일단 쉽지는 않습니다. 예.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CJ 시푸드 가겠습니다. CJ 시푸드. 네. 어때요, 전문가님?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CJ 시푸드는 아니라고 하고요. 네. 자, 어떤 종목일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속 한번 추리를 해보시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종목명을 올려주시면 정답자 10분께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을 알려드리기 전에 미리미리 정답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 힌트를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추석 선물은 시푸드로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이제 많이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일단 CJ 시푸드 미리 앞서서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네. 남은 종목이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시푸드라고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일단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추석 때 굉장히 또 이제 물고기도 많이 드실 거고 그런데 일단 많이들 추측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좀 수요가 확대가 될 수 있는 걸 또 기대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돼지열병을 또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돼지열병이 발병을 하게 되면은 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고기들이죠. 대체 식품들이 많이 또 급등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뭐 돼지고기를 제외한 뭐 닭고기라던가 아니면 수산주들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현재 또 글로벌 이슈 제가 늘 강조를 드리잖아요. 유럽에서 대량의 물고기들이 폭염으로 인해서 폐사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재료는 있다. 그리고 자리도 다 만들어놨다. 그리고 재무도 튼튼하다라는 거 또 참고를 해보셔가지고 잘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는 뭐 정답 맞추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 것 같은데요. 지금 노란통에 들어오셔서 그 정답을 올려주시면 10분께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보내주시면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그럼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힌트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략주를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호주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 어떤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힌트 2번에서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창해 에탄올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뭐 알코올 소독주, 뭐 관련주도 굉장히 유명하고 코로나 관련 때도 한번 슈팅이 한번 나와준 종목이죠. 그리고 돼지열병이 발생을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방역주들이나 그리고 최근에 뭐 일본의 뭐 코로나 확진자가 뭐 최대치 그리고 뭐 국내 역시도 계속해가지고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손소독제, 이제 수해 관련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창해 에탄올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보시면은 박스권만 그리고 있어요. 굉장히 지루한 흐름인데 이게 상단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파란 줄 그어놓은 걸로 보시면은 지금 딱 하단에 위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재료의 타이밍 같은 경우에도 뭐 나쁘지 않고 그리고 뭐 실적 같은 것도 나쁘지 않고 차트 역시 이제 바닥 구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안전벨트는 이제 차 놓은 상태에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갑자기 뭐 시장 얘기를 좀 하자면 미국 선물은 지금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수는 최대한 일단 싸게 하시는 게 좋고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12,000원부터 13,0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300원 라인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욕심내지 말고 박스권의 그냥 상단 부근인 14,500원까지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신호주 대표가 준비한 종목은 창해 에탄올인데요. 이 돼지열병 발생에 후속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매수 범위는 최대한 좀 저렴하게 12,000원에서 13,000원 구간 말씀해드렸고요.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는 1,3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더 많은 피드백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3772번으로 신호주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참여 코드 입력하셔서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신호주 대표의 종목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또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종목명은 방송 마지막에 공개가 되고요.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잡아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또 최근에 앞으로 지금 또
긍정적인 시장을 또 대세 시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또 매수가라던가 뭐 매도가 이런 전략들을 잡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무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잘 챙겨서 나중에 꼭 수익 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무방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요즘에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이야기들이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그동안에 하락장을 좀 마치고 그동안 그 급락을 좀 마치고 단기 반등이 나와줬는데 그 단기 반등 동안에 이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오겠죠. 하나둘씩 올라오는 종목들도 생기고 또 급등하는 종목들도 생기다 보니까 이거 좀 수익이 났는데 그동안 또 오래 기다렸는데 수익이 쬐끔 났어요. 이러면은 이거 매도를 해야 되나요? 오래 가져가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계좌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 좀 어느 정도 계좌에도 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종목 수를 최대한 줄이시고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관련 이야기들도 오늘 무방에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들어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함께 요즘 시장에서 어떻게 좀 매매를 해 나가야 하는지 큰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치열한 전략이 필요한데 철저한 전략이 어떤 매매 비법을 공개를 하실지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이주연 대표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들 받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참여 코드 입력하셔서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을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좀 양시장이 모두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해서 다음 주 장도 이 조정기가 좀 이어질지 걱정되기도 하는데 다음 주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네, 일단은 현재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는 좀 거의 급락 수준으로 0.8% 정도가 밀리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제 차익 시전이 좀 더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게 금리 인상 우려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나왔던 이슈입니다. 시장이 근데 확실히 빠지긴 합니다만 좀 일시적이라는 의견이 좀 이제 지배적이고 여러분들이 뭐 금리 인상 이 이슈가 계속 나오는데 결국에 앞으로 시장이 근데 대세 상승장이 되려면은 좀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좀 물가에 대한 인식 그게 더 이상 공포를 주지 않을 때 시장은 이제 뭐 물가에 대한 공포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나와도 시장이 안 빠지겠죠. 근데 여전히 이제 공포가 잔존해 있는 시장이고 오늘 뭐 시장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쉬어가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미국을 추종할 수밖에 없는데 국내 증시가 6월 23일 그리고 뭐 7월 4일 이때 반등을 했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6월 13일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보다 조금 더 이제 일찍 꺾이는 움직임이 보일 수가 있고 결국에 미 증시가 꺾이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약간 보수적으로 종목 잘 편입해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여전히 우려감은 잔존해 있기 때문에 역시 보수적으로 다음 주도 종목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점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님은 다음 주장은 어떻게 대비하실 건가요? 네, 일단은 그래도 아무래도 또 시장이 그동안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이제 슬슬 조정을 받을 때가 됐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우리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 결정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시장이 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금리 인상 이런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에 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시장이 어느 정도 위축이 될 수는 있고 흔들릴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도 지금 어떤 종목들을 계좌에 남겨놔도 좋을지 그리고 어떤 섹터를 이런 하락장이라던가 불안한 시장에서도 남겨놓으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들 또 이따 무방에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네,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눕시다. 네.
네,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지금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매매 비법을 또 공개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이주현 대표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버튼을 클릭하고 입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입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는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나는 저 전문가의 매매 패턴과 더 잘 맞는 것 같다.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가 계시다면 그 전문가 성함을 써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까지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고요. 자, 저희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 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이 투자자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왕좌의 게임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전략과 알짜 종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